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10번째 들레즈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10번째 강좌의 제목은 들레즈의 초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독특한 제목이고 소제목은 노마디즘과 전쟁기계 아니면 노마디즘에 대하여 유목생활, 유목민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유목주의 그러기도 하고 불어로 노마디스모라고 하는 그 부분 천해고원 12장에 1227년이라는 제목으로 유목민, 그죠? 유목주의, 노마디스메와 그 다음에 또 전쟁기계, 그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들레즈는 13장에서 기원전 7000년 이런 제목과 더불어서 포획, 기계 이런 단어를 씁니다. 포획 장치, 그죠? 국가죠, 국가, 여러분. 포획 장치. 그런데 기원전 7000년이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원국가, 최초의 국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마디즘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 들레즈와 같이 공저를 했던 펠릭스 가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신분석학자고 또 마르크스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막스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지성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마르크스주의자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서구에서, 그죠? 그것은 기존 질서에 저항한다는 의미도 있고, 들레즈적으로 풀면은 이 유목민은 바로 초인입니다. 니체적인 초인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가타리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의 현대적, 그러니까 스탈린을 통하여 도그마화된 마르크스주의에 실망하고, 그죠? 그것에 저항하여 마르크스주의를 또한 새롭게 해석한 그런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현대 자본주의 안에서의 어떤 그런 혁명가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목민, 노마디스메라는 이 단어는 매우 다양하게 들레즈 사유의 전체에서 나타나고 다시 말하면 니체의 초인적인 개념을 변형시키고 마르크스의 혁명가로서의, 그죠? 마르크스주의의 혁명가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또 이것은 차이를 긍정하는 생성을 만들어내는 창조자 이런 개념으로서 언제나 국가의 위계질서의 바깥에서 경계에서, 그죠? 전쟁기계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지역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마디즘은 매우 중요한, 거죠. 들레즈의 어떤 그러한 사유를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를 그리는 자, 들레즈 자신과 가타리 자신의 지도를 제작하는 자, 예술가, 정신분석가, 별게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강좌 역시 들레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비나스가 자신의, 그죠? 사유에서 타자의 철학을 아브라함에 비유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아브라함,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율리시즈에 대항하여 유대교적 사유를 이야기하면서, 그죠? 자기의 철학을 전개하죠. 이거 역시도 노마디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타자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그죠?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 중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자는 레비나스의 이러한 타자성,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들레즈의 이러한 노마디스메를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에서, 그죠? 또 다른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타리적으로 유목민은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가 정체되어서, 그죠? 공산주의로 정체되어서 또 다른 도구마로서, 또 다른 이데올로기로서 인간을, 그죠? 영토화하고 인간을 해방하기는커녕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로서 작동하는 데 대하여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들고 새로운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을 통하여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제대로 읽어내기 위하여 거기에 유목민적 사유를 집어넣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유목민은 현대 기존 질서, 그러니까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1227년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면서 유목론, 그 다음에 전쟁기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징기스칸의 사망 날짜입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누구예요? 징기스칸은 100만 밖에 안 되는, 그죠? 그러한 인구를 가진 몽골, 과거의 원나라죠. 중국과 연결시킨다면. 그런 백성을 이끌고 10만의 군대를 가지고 태평양과 지중해 전체를 삼키고, 그죠? 그리고 유목민으로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항상 새로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문화와 종교와 새로운 것들과 접속하면서 관용하고 또 그것을 새롭게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영토를 탈영토화를 통하여 새로운 지역을 창조해 나갔던 그러한 독특한 인물이죠. 사실 징기스칸은 약탈자라든지 정복자, 지배자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징기스칸에 대한 오늘날 포스트 모던적 담론은 그를 재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들레즈와 가타리의 노마디스메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징기스칸과 같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성을 쌓지 말아라. 그 유명한 징기스칸의 말이 있죠. 성을 쌓지 말고 그 안에서 성을 쌓고 정치를 하면서 권력 다툼을 하게 되면 제국은 망한다라고 징기스칸이 이야기했듯이 성을 쌓는 즉시 영토화가 돼버리는 거죠. 유목민적인 삶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마디스메는 이러한 징기스칸의 어떤 유목적 특징을 갖고 새로운 지역을 끊임없이 여행하고 횡단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러한 지역을 영토화하고 탈영토화하고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그래서 전쟁 기계는 이러한 유목적인 인간들에게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국가 역시도
들레즈와 가타리는 국가에 대비하여 그죠? 국가의 맞은편에 유목민을 세우고 전쟁기계는 유목적인 그러한 인간들에게 전쟁기계를 배치시키고 있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국가는 그죠? 국가는 언제나 전쟁을 기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1차원적 사고야. 그래, 국가는 군대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전쟁기계는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문화적,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는 언제나 안정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게 바로 국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그것에 대항하여 기존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국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이러한 국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는 전쟁 기계라는 것을 여러분 전쟁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국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국가는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패막입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의 힘을 배치시키고 거기에 안정화를 부여하는 게 바로 영토화의 대표적인 테리토리아시옹의 제 대표적인 그러한 집단이 바로 국가예요. 그래서 국가는 언제나 영토화를 특징으로 하고 질서와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국가의 통제장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배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항하는 자들을 제압하여 그죠? 질서를 유지하는 게 바로 국가야. 그래서 자본주의는 언제나 이 국가에 의거하여 그죠? 자기의 변신을 통하여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잘 파악해야만이 그래서 국가는 전쟁 기계를 이용하여 자기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기계는 사실은 문화적으로 볼 때는 유목민들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전쟁 기계. 그래서 군대 역시도 군대는 잘못되었을 경우 언제나 국가에 대립하는 그런 장치로서 전쟁 기계를 사용했어. 구테타라든지. 그래서 전쟁 기계는 언제나 국가의 위험 요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잠재적인 국가 안에서의 새로운 변형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레즈는 이 전쟁 기계를 유목민들의 무기로 위치시킵니다. 그러니까 무기는 언제나 기존 체제를 뒤집어 엎고 그것을 새로운 어떤 체제와 접목시키고 언제나 유목적인 사고, 인간들이 갖고 국가에 대항하여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 재영토화하고 기존 질서에서 탈주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전쟁기계를 사용했다라는. 그래서 전쟁기계는 바로 국가에 대항하는 노마디스메의 무기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사고죠. 그래서 전쟁기계는 꼭 전쟁을 하는 기계 이거라기보다는 기존 질서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지역으로 탈주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질서를 창조하고 또다시
그것을 벗어나서 또 탈영토화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이런 방식으로 징기스칸과 같이 유목적인 한 곳에 성을 세우고 거기에 영원히 거주하는 이러한 국가의 체제가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지역을 향하여 눈을 넓히는 그러한 탈주의 상징으로서 전쟁 기계는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타리와 그 들레즈의 사유에 있어서 노마디즘은 그러니까 탈영토화와 탈주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어요. 탈주.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존재의 일의성을 유니버시티를 이야기하잖아요. 들레즈가 자기의 형이상학에서 유니버시티 존재의 일의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아퀴나스에 대항하여 둔스 스코투스를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다이성 안에서 신의 이성을 강조하면서 의지를 복속시키는 이런 존재론에 대항하여 들레즈는 둔스 스코투스의 의지의 존재론을 붙잡겠다라고. 이것은 에세를 포세로 바꾸는 겁니다. 존재의 정체를 할 수 있는 의지의 철학으로 바꾸는 것. 이래 되니까 니체와 베르그송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마디즘의 사유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기존 질서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혁명과 새로운 접속을 통하여 새로운 기존 질서의 저항을 통하여 새롭게 그죠? 이 시대에 자신만의 긍정적인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이러한 혁명가적 그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게 바로 노마디즘의 핵심적인 어떤 그 사유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 에세를 뒤집고 포세가 승리할 수 있는 의지의 철학. 이게 둔스 스코투스의 어떤 그러한 존재론과 일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니체와 스피노자를 통하여 니체와 또한 베르그송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가진 인간. 존재론에 기속되지 않고 그 존재론을 혁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 새로운 그러한 힘을 가지고 그죠? 새로운 힘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끊임없이 정착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횡단하고 여행하는 이러한 특징이 바로 노마디즘의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에서 이런 말을 하죠. 위버맨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위버맨시가 되기 위하여 위버맨시가 초인이 되기 위하여 초인을 가르치기 위하여 너희는 먼저 바다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한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들레즈의 사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더러워진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더럽혀지지 않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바다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매끄러운 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 매끄러운 면은 언제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기표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 여백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독특한 이야기를 해요, 들레즈는. 그러니까 장기는 뭐죠? 장기는 호미페인 면에 코드화와 탈코드화의 어떤 상징이고, 바둑은 매끄러운 면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매끄러운 면은 바로 여기에서 니체의 바다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상징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유목적 사유와 연결되어 있고, 이 유목적 사유는 언제나 더러운 것들을 통합하여 바다와 같이 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나타내. 여러분, 바다가 움직이지 않나요?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여. 여러분, 정체된 공간이 아니야. 구조주의가 말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파도를 통하여 자기를 변형시키면서 다른 것들을 삼키면서 거기에서 정화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간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구조는 구조인데 역동적 구조야. 들레즈가 이미 자기의 의미의 논리라든지 거기에서 특별히 레비스토로스의 구조주의의 구조 개념을 거기에 사건 개념과 연결시켜서 이미 통합하고 있듯이, 여러분. 그러니까 초인을 가리키기 전에 바다가 돼야 된다. 모든 이 바다가 바로 유목적 인간의 어떤 상징물로서 작동하는 거예요. 이에 반하여 호미페인 공간은 뭐야? 언제나 국가의 공간으로서 질서화되는 공간이에요. 이 질서화되는 공간은 언제나 더 큰 힘이 작은 힘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거기에는 정체되어 있고 변화가 없으며 언제나 더 큰 힘이 작은 힘을 자기 방식대로 유도하고 또 새로운 욕망의 투영을 통하여 끊임없이 지배하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국가체제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라고 여기에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인은 매 순간 니체에게서도 더러운 것을 스스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서 니체의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니체의 심령 개념 있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고 심년을 바라보기 위한 이런 게 초인 개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인은 기존 질서에 발을 담그면서도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자야. 이해가 돼. 거기에서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들레즈가,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건 가타리적 사유가 아니라 들레즈적 사유겠죠. 들레즈가 천해고원 그쪽 12, 13장에서 국가를 이야기하면서 칸트와 헤겔의 철학을 이야기하거든요. 칸트와 헤겔은 바로 이러한 국가의 힘을 서포트 해주는 그런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는 그러한 철학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이성 중심의 사유는 왜 국가에 복속되는가? 국가의 질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이성은 질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코기토는 언제나 질서와 연관되어 있어요. 의미의 질서. 그 다음에 또 이 세계의 의미화의 구조. 거기에 따라서 심지어 신의 목소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최초의 자기 원인에 의하여 보편적 이성의 담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래서 칸트와 헤겔이 국가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어. 이러한 코기토 중심의 토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국가의 안정화와 결합됨으로써 이러한
이러한 호미페인 공간을 긍정하는 철학, 여러분. 국가의, 기존 질서를 서포트하는 이데올로기. 그게 바로, 칸트의 판단을 통하여 헤겔의 국가주의가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로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언제나 그러한 질서의 담론을 통하여, 그죠? 이성적 통합을 통하여 자기를 다스리고 거기에서 반대되는 자들을 언제나 역적으로 몰고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억압하는 거죠. 이에 반하여 유목민은 결코 이성의 중심의 사유를 갖고 있지 않아. 코기토를 갖고 있지 않아. 질서의 바깥에서 사유하는 자들이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들레즈가 뭐라 그래? 사유는 언제나 밖에서부터 오는 거야. 우연한 사건으로부터 사유가 발생하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우연으로부터 필연이 나온다고 본 거야. 그 우연은 매 순간 다르게 사유 밖에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힘을 내면화시켜서 이성 중심의 제국을 만들어냈던 게 바로 칸트와 헤겔이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어쨌든 노마디즘에 저항하는 철학. 이에 반하여 베르그송, 니체는 뭐죠? 노마디즘을 표현해주는 철학이에요. 특히 거기에서 초인의 이 개념, 그죠, 여러분? 그러나 들레즈한테서의 도주 탈주라고 하는 그거, 플루테라고 하는 그 개념은 결코 그냥 단절을 통하여 도피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기존 질서를 도피해서 탈지층화를 하는 게 아니야. 탈지층화나 탈영토화는 결코 도피가 아니에요. 오히려 특정 기존 질서를 더 잘 알고 있는 자만이 제대로 된 탈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혁명가는 기존 질서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뭐죠? 스탈린주의와 같이 정체된 마르크스주의를 갖고는 혁명은커녕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못한 그러한 새로운 지배체제와 경직된 그러한 국가주의를 또 만들어낸 게 바로 그 당시에 20세기 중후반에 어떤 그 나타나는, 그죠? 중반에 나타나는 그런 공산주의의 어떤 마르크스주의의 도그마화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저항하여 이 모든 국가주의, 자본주의든 어쨌든 경직된 마르크스주의든 간에 이런 것들은 결코 혁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또 다른 안정화로 들어가는 거죠. 혁명의 이름으로 생성의 존재론이 아니라 정체된 존재, 이성 중심의 그런 존재론으로 다시 화해서 국가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러한 것에 저항하는 자는 언제나 새로운 전쟁 기계를 들고 기존 체제를 파괴하고 그 체제에 대항하여 새로운 탈영토화를 통하여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초인과 같은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탈주는 기존 질서를 완전히 떠난다기보다는 기존 질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한쪽 발은 거기에 대고 이것을 파열시킴으로써 또 다른 세계를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탈주는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야. 겁이 나서. 이해가 돼요? 그런 게 바로 노마디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은 리좀적 사유를 하고 언제나 속도와, 그죠? 속도 너무 중요하죠. 속도와 강도를 갖고 있는, 언제나 차이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자기의 세계를 창조해낼 수 있는,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그러한 유목민을 가리키는 게 바로 노마디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와 새로운 공간을 향한, 그죠? 그래서 속도와 강렬화, 여러분들, 그래서 들레즈가 그쪽 가타리가 그쪽 부분에서 전쟁과 유목민을 다루고, 그 다음에 포획 장치로서의 국가를 다루는 그 부분에서 속도와 운동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속도는 정지해 있어도 속도는 언제나 강도와 함께, 강렬화와 함께 측정되는 거지, 운동은 한 점에서 또 다른 점으로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속도는 강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속도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고 속도는 정지 상태에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목적 사유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점이 아니라 선이야, 여러분. 선을 통하여 흘러가는 거야. 흐름이 중요한 거고 유동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인간의 장기와 장기를 표현해주는 그러한 욕망기계, 그 다음에 또한 지구의 지층을 표현하는 고통기계, 거기서 중요한 거는 수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장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흐르는 액체, 아직까지 에너지화 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잠재성으로 남아있는 수프. 독특한 사유입니다, 여러분, 그죠? 기관 없는 신체로서 지구가 존재하지만, 그죠? 언제나 잠재적 힘으로서 속도와 강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힘으로서 이것이 질서화돼 버리면 운동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점을 지정하고 거기로부터 수목형의 형이상학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의 질서를 세우고 어떤 특정한 힘을 상위로 위치시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그러한 정착의 특성을 갖고 있는 개념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혁명가는 정착되자마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위버맨시도 정착에 들어가자마자 죽는 거예요. 정착 속에서 안정을 찾고 거기에서 기존 질서의 이득에 빌붙어서 그냥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은 노마디스메를 오히려 이단으로 간주하겠죠. 징기스칸을 약탈자로 간주하고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고, 플라톤이 국가에서 추방한 여성과 아이들, 그 다음에 노예들, 폴리스에서 참정권이 없었던 자들, 여러분들 그 경계로 추방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술가들도 추방의 대상, 언제나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자들이었던 거지. 그러나
들레즈와 가타리의 사유에서 예술가는 니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그러니 니체가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극의 탄생에서 니체가 모든 학문, 그 당시에 신학과, 그 다음에 또 물리학과, 그죠? 그 다음에 특히 형이상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형이상학은 언제나 예술에 의해서만 해체될 수 있다고 말한 게 바로 니체였잖아, 그죠? 니체가 자신의 철학을 예술 철학으로 간주하잖아. 인간의 인식 자체가 이미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죠? 해석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들레즈한테서도 이 예술가가 바로 유목민적 사유에 앞장서 있는 자들이라고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유목적 사유, 노마디스메에 속하는 자들은 언제나 기존 질서에 안주하는 그러한 사유는 를 갖고 있지 않다라, 그죠? 계속해서 움직이고 생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운 기표화의 과정을, 새로운 흰벽 위에 새로운 기표를 쓸 수 있는, 새로운 의미화를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혁명가로 간주될 수 있는 거죠. 유목민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은 언제나 기존 질서의 파괴와 단절을 가져오고, 거기로부터 언제나 새로운 어떤 접속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공간의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 바둑알 하나가 그 바둑판 전체의 공시적 체계를 바둑알 하나가 완전히 파괴할 수 있죠.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의 새로운 어떤 접속이, 그죠? 전체의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이런 사유가 바로 유목적 사유입니다, 여러분. 경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유. 바깥을 소중히 여기고 바깥에서 기존 질서를 볼 수 있는 우연적인 시간의 우연적인 특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그러한 여백의, 데리다적으로 말하면 여백의 사유. 이런 것들이 다 들레즈랑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노마디즘은 언제나 특정 지역의 지층화, 국가의 지층화, 국가의 영토화,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그러한 기표화를 벗어나는 탈영토화, 그죠? 그 다음에 탈지층화, 그 다음에 또 탈이 대가 중요한 거예요, 불어로. 대를 통하여 언제나 새롭게 형성되는 그러한 지형, 이게 바로 노마디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슷하지 않나요? 데콘스트룩시옹이라고, 여러분. 데리다의 데나 들레즈의 데테리토리알리자시옹이나 이 대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대는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그죠? 그 파괴는 그냥 파괴가 아니야, 여러분. 파열이야, 파열. 그러면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는 창조가 일어나는 그러한 공간. 그래서 공간도 매끄러우면은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인은 수십 개의 산을 넘잖아요, 여러분. 그 산마다 언제나 새로운 걸 경험하잖아. 새로운 인간들을 만나고 새로운 동물과 자연을 만나잖아요. 거기에서 끊임없이 특정 지역을 넘어서는 게 바로 초인이에요. 그러니까 초인은 그런 뜻입니다.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거는 안주하고 정착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국가가 정해주는 욕망의 배치에 복종함으로써 거기에 기생해서 행복을 얻는 이러한 공동선, 이런 것들을 깨는 자야. 자본주의 국가는 공동선, 공리주의를 중요하게 여겨, 그죠? 공리주의와 거기에 적절한 쾌락주의를 함께 덧입혀서 공공선을 만드는, 이 공공선이 바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당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당근은 손에 잡히지 않는 환상이야. 결국은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잊어버려야 돼. 작은 무리에 작은 힘을 가진 무리가 그죠? 다 잡혀 먹어서 죽어야 돼.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에서도 힘센 동물과 힘이 덜한 동물과의 투쟁을 통하여 니체가 탁월하게 비유를 하잖아,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경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러한 유목민과 같이, 그것은 기존 체제, 그죠? 기존 질서, 문화의 영역도 될 수도 있고 정치의 영역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들레즈는 푸코와 같이 미시 경제학, 미시 정치학을 봅니다. 미시적인 게 중요해요. 세밀하게 어떻게 그 욕망의 흐름이 국가가 통제하고 풀어주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시적인 정치적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지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 경계에 서서 새로운 지역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도를 그린다고 한번 봅시다. 지도를 그리는 자. 여러분들 군대에서 소대장 정도가 되면은 지도를 보는 것을 장교 훈련에서 배우죠. 지도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형도를 알아야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토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의 것들을 모르고 지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모르면 그 지층의 맥락을 이용해서 또 다른 지층으로 접속을 할 수가 없어.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도를 그린다는 거는 특정 지역의 지형도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알고, 요 지역은 이렇게 해서, 권력이 욕망을 배치시켰구나. 이 배치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면, 힘의 밀도가 달라지고, 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배치와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유목적 인간에게서의 진리는 이 배치를 잘 보는 거예요. 배치와 어좌스멍이라 그러죠. 불어로. 배치와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치적 눈을 미시적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시적으로만 보고 그것을 거시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래서, 욕망기계에, 추상기계에, 전쟁기계를 이용하여, 그 지층의 기존 질서의 지층의 틈 배후에 새로운 기계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기존 지층을 파괴하고 새로운 접속을 통하여, 그죠? 새롭게 다른 질서로 나아가는, 그죠?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 노마드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말하면 노마드를 갖고 있는 자는 언제나 실제계의 구멍을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우리는 상징계 속에 살고 있어. 그래서 실제는 언제나 상징계의 뒤로 물러가 있는 거죠. 그 뒤로 물러가 있기 때문에 오브제아가 탄생하는 것이고, 그 오브제아는 우리 인간에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잡히지 않고 상징계의 구멍을 뚫어서 무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 무의 공간을 언제나 소중히 여기는 게 노마드의 인간이 아닌가. 그죠? 그 상징계의 질서 자체가 기존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낙관적으로 들레즈의 사유를, 또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21세기, 20세기에 들레즈를 통하여 새로운 징기스칸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비유적으로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진짜 나타나서 국가를 없앤다, 이래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것은 예술가적 사유, 창조적 사유, 니체의 초인적 사유를 가진 자, 그 다음에 공간을 언제나 질과 그 다음에 강도와 속도로서 볼 수 있는 제로점을 가진 자,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지층화에 만족하지 않고 그 지층화를 또 다른 지층과 연결된 경계선, 존재자들의 틈, 존재의 틈 배후에 여백이 나 있는 공간, 상징계의 구멍이 난 실제, 무의 공간, 외부로부터 내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래서 기존의 기표화의 벽에다가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노마디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되라는 뜻이겠죠. 그 징기스칸은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노마드로 다시 돌아왔지만은 그는 침략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창조자로 읽어야 되고, 약탈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예술가로 읽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이걸 그냥 침입자, 그래서 자본주의와 싸워서 전쟁을 해가 다 죽여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 랑그가, 이 지층화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들레즈와 가타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굴복하여
참다운 인간성을 빼앗기고 노예로서 살지 말아라는 거겠죠. 노예 도덕과 같이 낙관적으로 말하면 국가가 형성한 대타자 있죠, 여러분. 국가, 기업, 법, 그 다음에 대타자죠, 다 이런 것들이. 이들이 힘센 그러한 권력기관들, 그죠? 그것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그냥 따라서 그냥 거기에 복종하면서 사는 그런 인간이 되지 말아라. 그 대타자에 굴복하고 거기에 순응하여서 너희 자신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서 자기 방식의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인간이 되어라. 이런 것들도 다 노마디즘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이 대타자 안에는 또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종교, 국가, 법, 언어의 기표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국가의 메커니즘의 안에 다 있는 거야. 이러한 것들에 그냥 복종하고 그래서 노예로서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법을 지키지 말고 국가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창조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대타자가 해석해 놓은 것에 얽매여서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그냥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욕망 기계가 움직이는 대로 살지 말고 네 자신의 기계를 새롭게 접속해서 만들고 창조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인간들을 살리는 그러한 창조적 인간이 되어라. 끊임없이 넘어서라. 경계를 넘어서고 또 넘어서면 또 다른 경계를 향하여 나아가라. 초인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바다가 되라. 참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들레즈의 노마디즘에 결속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낙관적으로 해석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게 많이 나왔겠죠, 그죠? 그럼으로써 혁명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혁명은 이러한 거대한 욕망의 기계에 지형도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스스로 예술가가 되어 자기 나름의 혁명가로서, 그죠? 새로운 주체로서 나아가는 그러한 인간이 되어라. 여기서 주체는 뭐 그런 주체 철학의 주체가 아니겠죠. 창조자로서의 주체, 지적의 어떤 그러한 까다로운 주체에도 비유될 수 있는 그런 인간이겠죠. 넘어서는 인간, 위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초인은 넘어서는 인간, 정체된 정주, 질서 잡혀진 그러한 정체의 어떤 그러한 기표화로부터 끊임없이 넘어서는 그런 인간. 그게 바로 노마드가 아닌가. 재밌었죠, 여러분. 10번째, 예도는 10번째, 들레즈 강좌를, 오늘 산책에서 끝냈습니다. 이러한 들레즈의 초인, 노마디즘, 전쟁기계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 얘도는 물러갑니다.